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업체도 싫어하고 베트남 여자들도 싫어하는 그런 한국 남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국제결혼 업체나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 빌런이냐? 자, 첫 번째로 본인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국제결혼 업체에다 나 돈 있다, 여유 있다,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면 성혼 사례금 몇백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돈 몇백 더 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제결혼 업체는 그냥 결혼해서 문제없고 한국에 잘 가면 그게 최고로 고마운 겁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양심적인 업체들은 결혼이 안 되는 케이스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신랑을 선택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신랑하고 유대관계를 이어가면서 런닝메이트의 역할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신랑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상적인 업체는 그런 남자를 싫어하죠. 쉬운 얘기로 앞에서는 네네 하면서 속으로는 꺼져 병신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객관화 안 되시는 분들이 업체를 만날 때도 대체적으로 사기성이 농후한 업체를 만납니다. 인터넷에 오픈된 업체들 중에서 광고 존나게 잘하는데 진짜 내용 없이 결혼하시는 분들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제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서 좋은 결혼이 되도록 조력해주는 것과 한국 남자가 원하는 것을 똥꼬 존나게 빨아주면서 결혼시키는 것과 그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국 남자들 보면 한국 남자를 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국제결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마이너들이 많아요. 피해의식도 많고 또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현실 볼 줄 모르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우쭈쭈 해주면 금방 그렇게 사기를 당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케이스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충청도에 어떤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충청도에 연고가 있어서 몇 개 업체를 압니다. 근데 이분은 국제결혼 회사들 막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대접 못 받는 스타일이에요. 왜? 결혼이 제대로 되려면 상담도 제대로 돼야 하고 상대 여성에 대한 상담도 충분히 돼야 하는데 이분 스타일이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고 베트남에 가서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번 이상 베트남에 갔을걸요. 근데 한 번은 건터에서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신부가 연락 두절. 그건 업체에서 이 남자가 하도 진상짓 하니까 작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파혼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서 적당한 여자로 재추진을 해주려고 처음부터 맘먹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 우리는 이 계통 10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례를 대충 서두에 들으면 알아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업체랑 진행을 안 하죠. 왜? 그 여자에 대한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가 연락이 두절된 것을 아쉬워하고 그 여자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 모질한 새끼예요. 혼자 병신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쏠에 여자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해서 이 여자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또 그 여자도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업체에서 작업을 했다는 게 한 90% 이상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저와 거래하는 업체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업체 사장님이 저한테 이 사람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좀 예쁜 여자를 소개시켜달라 한다. 그래서 프로필을 받아봤는데 그 한 1년 전 프로필 그대로 보내고 사진도 그대로 보내고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사장님 이 사람 좀 정신상태 이상해요. 그냥 건너뛰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두말 할 거 없이 업체에서 매칭을 반려했거든요. 이런 빌런들이 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본인 자체가 주제 파악도 안 되는데 또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빌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덕 업체에 계속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하면 전자와 유사하긴 한데
좀 다른 케이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재혼 남성들, 애딸린 재혼 남성들이 편협한 생각에 자기는 남의 아기 키우기 싫으니까 애 없는 여자를 찾아요. 근데 초혼은 좀 그러니까 재혼에 아이 없는 여자를 많이 찾는데 현실은 국제결혼 시장의 50%가 25살 미만의 초혼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20%가 25에서 30살 사이의 재혼 여성, 그리고 30 넘은 재혼 여성이 한 20, 3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둬야 할 게 확률적으로 재혼에 아이 없는 여자, 그리고 예뻐야 돼요. 그런 여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5% 미만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재혼에 아이 없는 여자도 똑같이 재혼에 아이 없는 남자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재혼에 아이 없는 여자와 결혼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이런 분들은 사실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이기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은 정말 괜찮은데 핸디캡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재혼에 아이가 하나 내지 둘이 있다든지, 또 저희 아내 친구 보니까 172에 그냥 누가 봐도 쫙 빠져가지고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아이가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가씨들도 국제결혼 하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한국 남자들이 선뜻 선택을 못해요. 근데 그 여자만 놓고 보면 뭐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괜찮은 여자들이 많죠. 보면 한국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자체는 괜찮은데 또 조건도 좋고, 그런데 대부분 한국 남자는 이 머리에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왜 처음에 제가 국제결혼 배울 때 저희 사수가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은 정상이 아니니까 감안하고 들어라,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한 10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 본인들은 모르죠, 뭐가 정상이 아닌지.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약혼을 하고 여자하고 교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특히 이 배려와 이해심이 부족하고 이기심이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국제결혼이 진행이 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멸을 합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왜? 자신이 약혼한 여자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계속 불만을 갖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국제결혼 파혼에 한 70%는 여자가 파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의심을 하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불만이 생겨서 스스로 파혼을 먼저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좀 내보냈었는데 업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거기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업체 측에서 항의하고 진위 여부를 따져보니까 남자가 여자 의심하고 병신이라서 무대뽀로 그냥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얘기 들어보다가 이거 남자가 병신 맞네, 그래서 내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아니,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쪽팔리다. 뭐 근거도 없이 그냥 네 심증으로 아내를 환양년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떤 여자가 화가 안 나겠냐. 그래 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업체가 잘못했다? 업체에서 그랬다며 위로금 한 200 놓고 가면 해결해준다고. 근데 그것도 내기 싫다고 해서 현재는 업체한테 고소당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이런 병신들도 있어요. 왜? 자기 돈 내고 결혼하고도 진짜 업체나 베트남 여자한테 대접 못 받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국제결혼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고 스스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누가 어떤 피해를 줘서 피해자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결혼이 잘못되면 자기가 피해봤대요. 그런데 국제결혼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제결혼 피해가 아니라 국제결혼 실패예요.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고 그 행동을 잘못해서 스스로 그 무덤 파는 그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을
상대방을 하대하고, 아니 지가 뭐 한국에서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을 의심하고 하대하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결혼 생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얼마 못 가요. 그러고 이혼하면 국제결혼이 힘드네, 베트남 여자 믿을 수 없네, 요딴 소리 하죠. 국제결혼은요, 통계가 증명해요. 한국 여자보다도 결혼 생활의 유지 비율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자랑 결혼할 수 있으면 한국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정서적 공감대입니다. 이 정서적 공감대를 그래도 한국 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여자랑 하라고 하는데, 한국 여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외모가 아니고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국제결혼으로 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일지언정 현실은 한국에서 한국 여자한테 외면받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게 최대 다수라는 거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연애 안 되는 사람들이 베트남에 와서 연애한다고 연애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베트남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 극소수만 베트남 여자와 연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혼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결혼하고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성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의 한 50%는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와이프한테 대접 충분히 받고 존중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국제결혼 업체나 베트남 여성에게 대접을 못 받냐? 본인 스스로 눈만 존나게 높아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특히 나이 많은 재혼 남성들, 50대면 대부분 재혼이겠죠? 이런 분들 자기 눈이 엄청 높아요. 그냥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업체들이 50대들이 결혼하면 예우가 안 좋기 때문에 50대 남자가 재혼 여성이 아닌 초혼 여성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그것도 20대 여성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그냥 거절해버려요. 요즘엔 그래요. 왜? 그런 여자도 거의 없거니와 결혼해도 한국 가서 문제가 바로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 아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50대 남성이나 40대 후반의 재혼 남성 중에서, 아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업체 저 업체 찾아다니면서 그 조건에 맞춰서 자신의 조건을 들어줄 그런 업체랑 계약을 하죠. 근데 그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업체는 아니에요. 이게 유명하다고 해서 괜찮은 업체다? 그건 아닌데, 그런 업체 가서 결혼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김 이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파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주 내용이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또 돈 줄 때만 여보 남편 그러면서 잠깐 잘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죠. 아니라고 말 안 해요. 사실은 이게 문제니까. 이런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